아, 예, 아닙니다. 저는 약장사는 아니고요. 아, 혹시 여기 노란 옷 입고 계신 분? 노란 옷 색깔을 바꿔주세요. 아니, 그냥 일단 나와보세요. 아, 참. 아, 나 죽겠어요. 네. 없는 옷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옷을 찾아요. 이분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얼마나 순진하시냐면요. 제가 아까 식사 끝나고 분위기를 좀 띄우고 싶어서 노란 옷 입은 분 하면은 나오시면 빨간 옷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요? 속옷이요. 그러면 나는 또 짰어요. 이 두 분들한테 보여줘! 보여줘! 이렇게 짰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방송사고가 납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요. 예, 어디서? 전북 군산에서 온 김성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장님 뭐 한 말씀 하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 아시죠? 아, 덥습니다. 저희 군산에서 정선아입니다. 따라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왔는데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여튼 나오셨으니까 빈손은 곤란하죠? 네. 이선호 팀장 있습니까? 네. 여기 사장님 들으시고요. 네, 갔다 오겠습니다. 끝나고 챙겨드리세요. 네. 이야,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선화공주. 하여튼 그분의 스폰서 라인들은 뒤졌습니다. 와. 제가 이게 회식에 준비한 거였거든요. 보여줘, 이 부분이. 그러면 저분은 좀 쑥스러워하시고, 뭐 이런. 그런데요, 야, 지금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스피너라고는 저 건강식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뭔가를 대단히 무슨 어떤 기술자들에 의해서 뭐가 연출되는 것이 아닌 평범한 우리들이 초기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 모든 일에는요, 선발 라인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요, 원외패 선발 라인에 서 있다. 거기에 내가 이 순간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한 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했더라면, 그때 좀 열심히 정말 했더라면,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로 슬픈 라면이 했더라면이라는 거죠. 자, 결론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안 된 부분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순간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뭐 강요하고 그러려고 선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부분을 잠깐 터치해볼까 합니다. 이 물건 팔고 뭐하고 사람 모셔오고 그런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내가 주체고 내가 뭔가 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삶을 다시 한번 잃어버린 웃음을 찾자. 그 부분을 한번 터치를 같이 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그걸 한번 터치해보시는 거거든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요, 엔돌핀이라는 물질 아시죠? 예. 음식으로도 약으로도 생성이 안 됩니다.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만. 그런데 엔돌핀보다 약 4,000배에 해당하는.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나오냐?
감동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진리를 느끼고 감동을 가졌을 때 사람이 그 물질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서 너는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틀을 가두고 있으면은 일단은 그 물질이 생성될 원초적으로 생성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마음을 그래 이 순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열어보자. 괜찮겠죠? 예,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늙어가는 세포들, 죽어가는 세포들, 예, 세포가 많은 것이 또 생성돼서 많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려고 하는 세포들을 한번 살짝 살려볼까요? 네. 자, 그러면 자, 음악이 나오면 자동으로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먼저 세포를 한번 살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포 한번 살려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나라의 챔피언 박수! 자, 여러분들 이런 거죠. 제가 정말 쌓이고 이렇다면 여러분 즐겁겠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 인생에 쌓이를 만날 수 없다면 제가 쌓이고 나는 누구다? 뭐 가수 또 누구죠? 여자? 뭐 희한하다. 이효리다. 이런 생각을 한번 대입해보는 거죠. 박수를 많이 칠수록 한번 즐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웃을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감정들을 저를 대신해서 한번 터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죽어가는 세포를 처음 들으신 분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맞아, 여기가 그런 데였어, 잘못 왔어, 너 한번 얘기해봐, 나는 문을 닫으려니까, 거의 이런 분위기죠. 예, 그게 아닙니다. 예, 죽어가는 세포를 한번 끄집어내서 살려보자. 자, 이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다. 처음 보신 분이 들었는데 갑자기 음악과 함께 뛰어 이러면 놀래요, 안 놀래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저분의 세포는 죽어가는 것은 죽어가시라고 내비둬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다 갈 수가 없습니다. 맞았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내 몸, 내 세포라도 한번 살려보자. 예, 사과 먹었을 때 시다, 안 먹어도 생각하면 연상하면 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부터 한번 풀어보시고, 예, 한번 밥도 먹었겠다. 세포 재생을 위해서 한번 뛰어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얼굴 한번 푸시고, 자, 인생 세포 재생 한번 뛰어! 자, 마지막 3초! 박수! 예, 하면, 그래서, 이분들은 몇 번 뛰분들이라, 예, 잘 뜁니다. 좀 재생의 맛이 아직 안 났죠? 그 모 교수가 강의하는 걸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요, 열정기로 시작을 한답니다. 나 오빠, 동생 사랑해. 둘이 죽고 못 삽니다. 예. 근데 이 사랑이 영원할까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아니요. 예, 목소리 한이 살아있네요. 그 오빠한테, 예. 하여튼 그 오빠들은 다 변합니다. 처음엔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권태기에 들어가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한 번 착각을 하죠.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다가 권태기로 들어가면서 권태기도 역시 영원할 것이다. 내 인생이 꼬라지가 왜 이러냐. 내가 저것만 안 만났어도, 내가 뭐 했어도 사는 게 짜증난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이제 올가매는 거죠. 이 권태기가 영원할 거랍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면은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지만 그 권태기를 지나서 안정기라고 하는 또 다른 기간이 있다는 것을 목전에 두고 뭔가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내 사람이 영원할 것처럼 권태기가 영원할 것처럼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 강의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는요, 불을 조금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 왜? 왜라고 하는 것.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러는 너는 그 앞에 왜 서 있지? 이 왜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터치해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부분을, 왜 이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가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요. 돈을 벌고, 목적, 방법, 그리고 이 비즈니스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 원웨이프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려면 보통 이 세 가지 방법에서 거의 벗어나질 못하죠. 첫째, 시간 투자. 내가 하루에 9시에 출근을 해서 밤 6시에 퇴근하는 누구한테 내가 시간의 봉사 혹은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월급을 받는 뭐 직장인이 됐든 뭐 아르바이트가 됐든 금전의 투자. 돈이 있으면 주식을 사거나 금에 투자하거나 그런 일들 있죠. 근데 주식도 그렇습니다. 내가 코카콜라 주식을 샀어요. 내가 코카콜라 주식을 샀으니까 코카콜라 주식이 올라야 됩니까? 안 올라야 됩니까? 그럼 내가 코카콜라 주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요? 먹어야 돼요. 하루에 배 터지게 계속 콜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부동산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투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마지막에 시간의 복제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그 시스템이 어떤 다른 것들을 확대 재생산을 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작년에 2013년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CEO가 월급 빼고 1년치 배당금으로만 얼마 받는 거 대충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수치가 1000억을 넘었더라고요. 107억인가 되더라고요. 내가 자료 다시 조사했더니 2013년 그거. 이거를 돈으로 계산했더니요. 매주 로또에 23억씩인가 맞는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은요. 배당금으로 1년 동안 받은 배당금이 매주 23억씩 매주 로또에 맞는 거야. 그냥. 이번 주에도 23억 맞고 다음 주에도 또 맞고 생각하면 참 아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너무 둔감하다는 거죠. 그것은 너의 인생이고 나는 그냥 살아갈 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로 터치하고 싶어요. 정말로. 아니야, 걔는 부모를 잘 만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거나 돈을 벌려면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 거기에 우리 비즈니스는요, 시간의 복제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내가 오늘 벌린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고 성실이라는 단어하고는 또 틀립니다. 성실이라는 단어하고 내가 성실했는데 이 성실이 또 많은 성실을 낳는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비즈니스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시죠. 이 팀장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긁으시면 먼산 바라보고 오늘 몇 분이 저를 아주 보내려고 하십니다. 우리 저 이영호 팀장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제가 또 두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결국 수입을 만드는 이제 노동 수입, 자영업, 직장인 뭐 이런 걸 제가 테마로 정해봤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인천에서 그 치과를 합니다. 돈을 잘 벌어요. 한 2,500 정도 벌어요, 평균. 그런데 얘가 가끔 소주 한 잔을 먹게 되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요. 자식 얘기하고 이제 각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식 얘기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집 아들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고3 때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실직입니다. 그래서 귀찮게 때리고 했는데 결국 걔가 가출하고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근데 걔는 어렸을 때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쳤던 그 아이거든요. 제 아들하고 동갑이니까 제 아들처럼 저도 이뻐했던 아들입니다. 뭐 지금 음악 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거나요. 걔는 그 자식 때문에 많이 가슴 아파했고 또 와이프는요. 자기는 와이프의 앵벌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해되십니까? 머슴. 자기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병원에 나가서 끝날 때까지는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 먹는 시간 빼고요.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와이프는요. 각종 백화점에 VIP가 아니고요. VIP요. 각시도 매드스윙차를 타고 다니고요. 물론 돈 많이 버는 그 친구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또 상대적인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걔가 결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낀다라고 저한테 술 한잔 먹으면 얘기합니다. 각시 앵벌이하고 있다 자기는. 물론 그 친구가 좋은 술은 많이 삽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이제 뭐 직장인 얘기도 했는데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공부를 잘하는 애가 서울대 나와서 삼섬이라는 모 그룹에 들어가서 잘 나갔죠.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됐나요? 네, 한 7, 8년 좀 더 된 전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만나는데요. 나중에 이제 많이 모임하다가 2-3명만 남았을 때요. 그때 그 친구의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예, 자기의 요즘에 꿈이 있다면 내년에도 연수원에 들어가서 식판에다 점심을 먹어보는 거, 세미나에 안 잘리고 참여해보는 거, 그게 꿈이라고 하더라고, 정말로. 결국 그 친구 지금 그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요즘은 동창회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워낙 잘 나갔던 과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요. 네. 어쨌거나요, 이 수입을 만드는 이런 일인데 저희들은 자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네. 일명 로얄티라고 하는. 네. 조금씩 후에 제가 비즈니스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예,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은 부자아빠 가난아빠 혹시 책 읽어보신 분 계시죠? 예. 하여튼 선생님 훌륭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오셨죠? 예. 예. 우리 전영희 사장님이요. 한 분을 꼭 모시고 여기로 오고 싶다 합니다. 너무 간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출발했는데 전무님이랑 끝까지 우리가 기다려서. 왜? 약속은 지켜야 하거든요. 전무님하고 저하고 전영희 사장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꼭 같이 성공해보자고. 말로만 그래 너 열심히 해봐라 이건 그렇죠. 오늘 보여드렸죠. 예. 하여튼 사장님도 뵙고 저분을 모시고 저는 앞에서 코를 불고 사장님은 뒤에서 코를 불고. 예. 하여튼 팀워크도 좋았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나오면은 이 돈을 벌려면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스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시스템을 직접 짜는 거죠. 컴퓨터 운영체계를 짠 빌 게이츠. 그렇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방법을 만든 KFC. 그건 다음 얘기죠. 어쨌거나 대기업 회장이 어떤 유통망, 생산망, 조직망들을 짜놔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 가는. 두 번째가요. 내가 그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고 시스템을 짤 만한 능력이 안 되면 어때요? 짜여진 시스템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일례로 한 가지 방법 중에 프랜차이즈 방식을 내가 돈을 줘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내가 돈을 줘서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스템도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죠. 여기에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요. 그 KFC 창업자 그 핸더슨 씨라는 우리 가면은 그 백발 성한 그 할아버지 있죠? 그 닭튀김집. 아, 이분의 대단한 일화가 있죠. 이분이 그 닭튀김 레시피를 예?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비법을 가지고 닭을 튀기면 굉장히 닭이 맛있습니다. 대신에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 내가 얼마의 로열티를 가져가는 예, 계약을 합시다. 그런데 거의 믿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예. 1008번 약 1000번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거절을 받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은 차에서 자고 주유소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남이 안 볼 때 팬티에서 빨고 이러면서 미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008번, 1009번째 결국 1호점을 탄생시킵니다. 정말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요? 64, 5. 정말 이건 정말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몇 분한테 이 비즈니스를 전달받고 퇴짜 맞아보셨나요? 성공하면 저렇게 멋진 인생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짠 시스템을 내가 돈을 주고 사보는 거. 내가 시스템을 짤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내가 시스템을 살 만한 현재 자본이 없다면 방법이 없냐? 있더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짜여진 곳에 들어가서 내가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 시스템이 짜여진 곳이 어디냐? 결국 워너해피라는 회사고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이해 안 되시겠죠? 이해되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이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일은 돌아가고 있더라. 거기에 나하고의 현실을 접목시켜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어떤 분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다단계라고 얘기하나요? 그런데 제가 인식의 전환을 한번 바꿔드릴게요.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1979년 이 땅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외국계 1위 업체라는 기업 아시죠? A사라고. 네. 예. 누가 그랬습니까? 그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거기가 연방 대법원에서 79년도에요. 합법화가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우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에 새로운 신유통이 탄생될 때마다 그 사회는 진통을 겪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가는 마트라고 하는 거, 처음에 미국 사회에서 마트가 이루어지면 어딘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많은 유통이나 주변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야, 누가 차를 끌고 가서 기름값 낭비하면서 그렇게 멀리 가서 물건을 사? 그렇게 시작한 것이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몇 번씩 다니는 한국형 마트의 시작입니다. 프랜차이즈 방식이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뒤져보십시오. 그 유통도요, 다 미국 사회에서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논하면서 합법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단계라는 유통도요, 1979년도에 승소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역사, 히스토리가 돼요. 여기서 재밌는 건요, 1979년도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제3의 물건 미래학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정보화 혁명을 예견했던 그분이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의 유통에 대해서 얘기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미래의 유통은요, 똑똑하고 영리한 소비자들에 의한 유통혁명이 일어나서 똑똑하고 영리한 소비자들 중에서 많은 백만장자들이 탄생할 것이다. 검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부분. 됐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똑똑하고 영리한 소비자들 중에는요, 탑은요, 자가용 비행기가 있다 없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 땅에 실을 뿌리고, 다만 그 판매 방식이요,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한번 이렇게 업되면 이렇게 원고에 없는 얘기. 88 올림픽 아시죠, 여러분들? 88 올림픽. 보통은요, 12,000불에서 그 정도 되는 나라들이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모 정부 정권에 의해서 빨리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좀 사는가 보다. 그리고 많은 유통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TV 홈쇼핑 관계자들도 들어왔어요. 마트 관계자들도 들어왔어요. 와서 실제 보니까 마트를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차를 끌고 가서 무슨 창고를 만들어서 일할 철수. TV 홈쇼핑이요? 알록달록한 것을 팬티에서부터 잘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칼라TV 보급률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들한테는요, 카드 문화가 성숙이 안 돼 있습니다. 물건 좋아, 바로 카드를 긁어야 되는데 결국은요, 새로운 신유통들이 다 철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고형 마트 이후에 들어야 될 네트워크 마케팅이 먼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방식을 갑습한 사람들이 합법화도 되기 전에, 그렇죠, 자석료가 됐든 뭐가 됐든 고가의 상품을 가지고 2명 데리고 3명 데려오면은 내가 투자한 돈에 얼마가 빠져? 이러면서 그들이 성공했으면은 괜찮은데 문제들을 많이 양산시켰죠. 그러면서요, 김영삼 정부 때 약 1000개가 넘는 업체들을 정리하면서 방송의 극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부실공사예요. 여기 부실공사한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 이렇게 떨어진 거 살짝 기자들이 붙여놓고 카메라 들이대고 이렇게 하니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부실공사. 멋있게.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면은 폐가망신, 강금에, 세뇌교육에 이런 인식이 국민들 머릿속에 깊게 박혀버린 거죠. 지금 분위기 말씀드릴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부라고 하는데 용어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캠페인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다 단계 그런 거 말고요, 직접 판매라고 하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이 땅의 외국계들이 3조가 넘는 시장에서 35%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풀어주고 나머지가 해외 유출 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의 종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신문 한번 검색해보세요. 2014년, 15년도 이 땅에 돌아다니는 유통의 크기를 5조 이상을 봅니다. 5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있지만,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미국 세보장 제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그럼 그들은요, 보통 20세에서 인생을 출발합니다. 우리는 20세 때 인생 출발하는 녀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딸이 밝게 전화 오면 겁이 납니다. 딸이 밝게 전화 오면 바로 마지막은 뭘로 마무리됩니까? 그렇죠. 돈으로 마무리됩니다. 아주. 우리 아들 녀석 가끔 전화하면 가슴이 털려. 결국은 돈 얘기로 끝납니다. 그들은 아직 인생을 출발하기에 어렵다. 하지만 미국 사회 통계를 인생의 20세 인생을 출발해서 그들이 65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을 퍼센테이지로 한번 살펴봤더니 40에서 약 45%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자식, 친인척, 형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회단체, 양도와 기타 이런 데의 도움으로 받으면서 인생을 마감하더라. 지금도 분위기가 조금 숙연해지죠. 예. 그리고 약 30%의 사람들이 사망에 있더라. 23%의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이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일은요, 그 손자, 손녀, 뭐 용돈, 담배면 목구멍 포도청 사람 구실하기가 매우 힘들더라. 그래서 죽고 묻고 쓰고 뭐하고 65세가 돼서도 이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 그리고 약 5%에서 한 8% 정도 사는 사람들이 부모의 상속을 받았든 혹은 CEO로 성장을 해서 대단히 자수성가를 했든 어쨌든 금전의 해방을 맛보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더라. 그리고 딱 2%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모습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이 자아실현은요 이렇게 표현드립니다. 시간과 금전으로부터 해방. 시간만 많으면 뭡니까? 백수. 예. 돈만 많으면 아까 같은 내 친구. 예. 시간과 금전으로부터 해방을 맛보는 그게 2%의 사람들이 존재하더라. 예, 저분 민망하지 않게 박수를 화끈하게 쳐드리죠. 예. 자, 그러면 넘겨주시죠. 앞으로 돌릴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번 대한민국은 이 통계를 벗어날 것이다. 혹은 이 통계에서 더 비참할 것이다. 몇 번? 2번. 예. 이 통계보다도 잘 사는 미국 사회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통계보다도 결코 더 좋아질 일이 있다 없다. 자, 그럼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이 약 50분 정도 되시나요? 60명? 예. 그러면 약 40%. 4령은 24. 이쪽으로 갈까요? 예. 죄송합니다. 아유, 미안해서. 가운데 줄로 가겠습니다. 가운데 줄. 예, 가운데 줄. 여러분들은요, 자식이나 형제나 양로원, 국가단체에 대한 보조를 받거나 하시면서 인생을 마감하십시오. 하셨습니까? 저 자식 보러 분위기가 통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30%. 예,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만큼은 4만. 예, 4만 하셨습니다. 4만. 예, 죄송합니다. 4만. 예.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더 미안해지죠. 그때까지 65세 될 때까지 박수 줍고 병치리고 일하고 경비 쓰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한 4분 정도가 자식 부모님 잘 만나서 혹은 내가 대단한 성공한 기업가가 되든지 내가 뭐 의사 변호사가 됐든 아주 그런 직업을 잘 선택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풍요롭게 인생을 마감하고 저기 계신 딱 2분 정도 2분도 안 되네요. 1.5명 우리 CEO 우리 정급 회장님 가겠습니다. 딱 저렇게 2명도 안 되는 저분이 어떻게 자아실현에는 2%로 가더라 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가 이만큼은 사망하셨습니다 하니까 벌써 저를 째려보셨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는 저속 20살에 출발해서 다 저 통계에 안 들어가겠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저속에 안 들어가. 라고 시작을 했지. 내가 65세 때 나는 이미 죽어있을까라고 인생 출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65세가 돼서 내 삶을 새끼들한테 자식들 혹은 형제들 양로원 요즘은 양로원도 시설 좋아졌다면서요. 그죠? 네. 돈 있어야 갑니까?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양로원은요, 내가 돈 있어서 즐기려 하는 그 양로원이 아니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내가 갈 데가 없어서. 누구도요, 2%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통계가 나온 건요,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나는 금수액 있지 않을 거야라고 외쳤지 정작 거기에 맞는 생각과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슬슬 열을 올려야 될 상황인데 1번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한번 옷을 벗어라. 2번 몸매도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입고 해라. 3번 아래만 4번 나 졸고 있어요. 몇 번? 1번. 네. 1번 잡혀서 되겠습니까? 네. 자, 초모시 하는 분들 계시니까 재밌는 거 보여드려야죠. 제 이름은요. 왼손으로 이 정도 쓰면 오른손으로는 제 이름은 강현입니다. 같이 한번 공감해 보시자고요. 20살에 인생을 출발합니다. 우리도 65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20살에 인생을 출발하는데 보통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집장만의 꿈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집장만의 꿈들. 그럼 집을 장만하려면 지방 통기초도 한 3, 4억 되려나요? 3, 4억? 3, 4억? 네. 3, 4억이 되려면 요새 공무원 월급 얼마입니까? 죄송한데 초봉이? 130 정도요? 예, 뭐 야구수당 받고 무수당 받고 하면 좀 더 되겠죠? 얼마요? 초봉이요? 부국 공무원? 200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하여튼 뭐 170, 80으로 할까요? 예. 150 정도? 예. 자, 그러면 집장만을 하고 하려면 공무원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한 100만 원 정도는 원래 저금을 해야겠죠? 네. 예, 월 100만 원 정도. 자, 100만 원씩 한번 저금을 해봅시다. 자.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요, 30이 돼서야 직장을 잡고 100만 원 정도를 저금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100만 원도요, 자, 돌려봅시다. 자, 10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00. 자, 1200. 자, 1년에 1200만 원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친구가 직장을 잡고 해서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을 벌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많습니다. 여자를 사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스폰서 아가씨를 만나면 됩니다. 네. 그 친구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밥 먹고 나갈 때쯤 나는 계속 신발끈을 묶고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계속 신발끈 묶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질릅니까? 휴대폰도 걸린 것만 받고 머리도요 남들이 욕할 만큼 그때 머리 깎고요. 하여튼 악착같이 해야 월 100만 원을 저금할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번 돈이 1200이 됐어요. 자, 이때 이제 아가씨가 나타납니다. 결혼을 합니다. 좀 지나면은 이제 뭐 아이들도 나오겠죠. 그렇지만 나한테는 꿈이 있습니다. 집을 기어이 장만하겠다는. 자, 1년에 1200. 10년이면요. 1억 2천. 10년. 1억 2천? 많이 모았죠? 네. 많이 모았죠. 10년쯤 되면요.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들어가고, 네. 그런데 이 중간에 아이가 아파도 의료보험에서 해결할 정도는 치료해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하늘의 우군에 맡기고 죽든가 말든가. 맞아요, 틀려요? 제가 좀 오버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험으로 해결할 정도는 약간 치료해주고, 그리고 각 씨가 외식을 한다? 무슨 뭐, 깔랑깔랑깔랑 뭐, 오빠가 알았어. 너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 기념일에 쇼핑하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네, 다 거짓말. 왜 나한테는 집을 사야 된다는 간절한 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10년 돼서 1억 2천을 모은다. 공감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제 인생을 한번 살짝 할까 합니다. 제가 이쯤 돼서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고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집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친구네가 어떻게 부탁해서 들어갔는데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행히 여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툇마을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누나랑 우리 이경이 누나랑 나랑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래서 마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초가집에서 빗물이 툭툭 두드러지는데 그래 편하더라고요. 왠지 나는 편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아버지는 내려오셔서 조금 있다가 직장을 잡으시고 그러다가 집을 한 군데 주택이라는 데를 이사를 했는데 거기가 저지대였어요. 여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요 잠깁니다. 그러면 일단은 화장실에서 뭐가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칩니다. 경험하신 분 계세요 혹시? 안 계시죠? 전 진짜 쌩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버지가 직장에 가시면 저희 집 문을 열면 앞에가 밭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 당시는 안전기획부 땅, 국가 형무소 뭐 사람들이 와서 경작하던. 그러니까 이왕이면 덜 넘치게 하려고 그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는 직장 가시고 어머니하고 저는 그걸 이렇게 퍼서 밭에다가 이렇게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넘쳐서 그것이 내 누워있는 방 쪽으로 밀려오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덜어내려고.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누님하고 여동생은 그 화장실에서 쌌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 화장실도 안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넘칠까봐. 방금 뭐 튀었죠? 튀면요 노예들 그렇습니다. 아 역시. 그런데도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럽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직장에서 뭐가 안 맞으셨나봐요.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을 때 하루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끌고 오셨어요. 밤에. 아버지 웬 자전거입니까? 그랬더니 교통이 통금 뭐 이렇게 뭐라고 하길래 되려 술 한잔 드시기로 혼내드리고 그분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타고 오셨다. 지금 되면 공권력에 대한 그거죠. 아버지가 불같은 그런 게 있으셨나봐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직장을 안 가세요. 갔더니 그 사무실에서 위에 누가 뭐라고 한다고 이제 책상을 들여엎고 결국 이제 잘리셔가지고 집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칼국수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가기 전에 빈대떡하고 칼국수 장사를 하셔가지고 빈대떡은 녹두가 있죠. 우리 여동생이랑 우리 누님은 테니스 한다고 어쨌든 일찍 어디 기숙사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하고 아니 여동생하고 나하고 학교 가기 전에 녹두를 녹두를 갖고 둘이 이렇게 들고 가서 갈아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학교를 갔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별로 아버지가 그리 밉진 않았어요. 그리고 반찬이 부실해도 학교 가면은 좋은 친구들이 밥하고 반찬하고 해결해주죠. 인상부터는 네가 뺏어 먹을 것이다. 1번. 친구들이 좋은 인상 보고 다 줬을 것이다. 몇 번? 1번이라고 해야 재밌죠. 어쨌거나 이 1년에 1200이라고 하는 돈을 벌고 1억 2천을 벌어서 내 꿈을 이루가기에는요 걸릴 돈들이 너무 많더라. 우리 사남매가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데요 이때도 제 아버지가 그리 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요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했는데 어머니가 편찮을 시작을 해요. 결국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다른 부위에 아픔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나중에는 이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갑니다. 혈관이 없으니까. 근데 열이 나면은 그걸 식혀드리려면 얼음찜질만 밤새 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병원도 큰 해열제를 이 들어갈 혈관을 찾을 수가 나중에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그렇습니다. 나라면 내 사랑하는 여자 내가 왜 여기다 두냐? 비행기 태워서 세계에서 최고로 잘 치료하는 그런 데로 한번 모시고 가지. 아버지 저러고 계신가?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이 그 순간은 굉장히, 결국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비로소 반찬이 부실했건 나한테 어렸을 때 똥을 푸게 했던 그때보다도 그때가 가장 사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가 가장 아버지가 미웠고, 지금은 이해합니다. 이 삶이라는 것이 내가 인생을 출발해서 아까 통계대로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수많은 일들, 저 역시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돈을 좀 벌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나 저도 보증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한 방에 매력이 잘못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렸던 시간도 보냈고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각자 인생 속에서 결국 여기까지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하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알아주시고, 영희라 너 참 애썼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효가 너 참 애썼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래도 꿈을 갖고 집을 사야겠다. 1년으로 인생을 다시 돌려야겠죠. 자, 아까 1년에 얼마 됐죠? 1억 2천. 1억 2천. 자, 10년에 10년이 1억. 누가 그러셨습니까? 누가? 안 돼요. 자, 10년에 1억 2천. 예. 자, 20년은요? 2억 4천. 2억 4천? 네. 그러면 자 40년 거기다 돌렸습니다. 40년은요? 8천. 4억 8천. 자, 4억 8천. 야, 각시가 아파도 모른 채. 새끼는 아프면 의료보험으로 혜택 불만한 것만 치료해주고 나머지는 모른 채. 친구들하고도 밥 먹어도 돈 안 내고 모른 채. 형제가 죽어간다 그래도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 이렇게 살아와서 어렵게 돈을 모았습니까? 안 모았습니까? 모았어요. 이제 집을 사야 된다. 그런데요, 인생 출발해서 40년 후에 모아서 집을 살려고 보니까 환율도 올라가고 이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좀 괴로운 거지. 그래서 얘기한다. 아들아, 이예비가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살 뜬들이 안 된다. 네가 내 대를 이어서 40년 한번 다시 돌려다오. 어떠냐 아들아. 왜? 아버지는 한이 맺혔습니까? 안 맺혔습니까? 한이 맺혔습니다. 여러분들 이 40년의 세월을 아까 말씀드렸죠? 저를 대신해서 한번 돌려보자고요. 여러분들 살아오실 여기까지. 제가 왜 이 비교를 해드리냐면 원에이피 비즈니스요. 자, 오늘 제이디라고 하는 분이 이로 탄생을 하셨다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확인하셨죠? 네. 원에이피 비즈니스의 비전은요,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요, 이 중에서 원에이피가 성장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차가 됐을 때 분명한 건 여기에서 한 달에 1년에 1억 2천이라는 말을, 한 달에 얼마요? 1억 2천. 1년에 얼마요? 제가 너무 크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떤 회사의 매출을 내가 1.5%를 공유하기 시작하는 직급에 들어주고,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형성되면 여러분들이 SD라는 자격을 성취하면 최악 우리 회사 통계로요, 700에서 많은 분들은요, 추천 많으신 분들은요 1500에서 월 2000까지 수익을 올리실 겁니다. 제 말이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시다면 이 시간 저를 붙잡고 잠을 안 자서라도 너 정확한 근거를 대라.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내가 1년 2년 후에 월 1000이다 1500이다 올릴 수 있는 진짜 그 플랜이라면 밤새 저를 붙잡고요, 멱살잡이 해서라도 끝장을 봐주셔야 된다. 왜냐하면요, 내 남은 인생에서 그렇게 투자 개념 없고 위험부담 없고 그리고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대요. 너무나 쉽대요.
그런 플랜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래서 원어의 피를 통해서 내가 1년 돌리고 10년 돌렸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 발전, 잠재, 내 평생에 돌렸던 이 플랜보다도 이 플랜 속에서 2년 돌리면은 해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0년을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가슴 아픔하고 눈물을 있습니다. 자, 여기 얼마라고요? 40년이? 네. 물론 이 장에서는 하지 말고 원금만 얘기했습니다. 임산부 안 계시죠? 네. 오늘 방송사고가. 예. 자, 여러분들, 눈 한번 가시고, 저를 배경해서 한번 돌려보시자고요. 자, 20대 인생을 출발해서, 저 역시도 내 아버님이 어머님 돌아가시느라고 돈을 많이 쓰고, 아버지도 역시 인생을 저거 해서, 내가 결혼할 때요, 아버지한테 도움을 부모님한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스스로, 제가 술을 못 먹는 관계로 어떤 모 여성이 포장마차에서 콜라인 알았는데 거기다가 70%가 소주인 줄 모르고 소주 몇 잔에 취해서 보니까 콜라예요. 원샷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쏘콜했어요. 쓰러져서 일어나 보니 웬 여성이 옆에 있고 저 진짜 포장마차 쏘콜로 제가 갖다 별대로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출발해서요. 저도 제 아이를 키우고 내 아버지도 인생을 그렇게 사시고 했는데도 그때 고통과 아픔은 존재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40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10년! 얼마요? 2년. 예, 원어의 비즈니스 2년. 얼마요? 4,800원. 벌 수 있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다 만나시죠. 다시 한번 1년 돌려봐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 친구 하나가요. 어느 날 인감을 떼달래요. 그래서 3통 뜯었는데 그 다음날 2통을 더 떼달래요. 근데 설마 했습니다, 솔직히. 설마. 그 인감을 가지고요. 여러 군데 써먹었어요. 그에 따른 아픔은요. 그런데 역시나 그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악재는 겹치더라고요. 그러자마자 이 자리는 공개 못할 다른 일들이 생기면서 제가 결국은 아파트 팔고 집 팔고 나중에는 주택으로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그때 지붕위를 방수할 180만 원이 사실 없어가지고 비닐로 있죠, 비닐을요. 내 아이는 작으니까 위험해서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친구를 불러다가 비닐을 치고 싶은데 그날따라 바람이 불어요. 비 올 것 같으니까 저도 비닐을 치러 갔겠죠. 그러니까 바람 부릅니다. 그 지붕 위에서 돌 저기 치고 그러면 바람에 비닐을 확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고 끝납니까? 이거 하는 염장을 긁는 또 누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이런 게 그런 거구나. 왜냐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 짜증이 오래되면요, 이게 업다운이 되기 시작하면 이 괜찮을 때는 에이 새끼 보고 또 살아야지 하다가 이게 한번 분노처럼 확 올라가면요, 내가 그래 안 보면 그만이지. 그래 내가 이 한눈 그냥 감아버리면 그만이지. 그때 정말 어린 나이에 한번 느껴보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우리 그 딸아이가 둘째가 그때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근데 아이들도 감각적으로 알더라고요. 우리 아빠 눈빛이 이상하구나. 그래서 울먹하더라고. 그냥 울먹.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도 울먹. 그거 내 딸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아버님 인생도 예, 정말로 아까 그 통계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지. 정말 열심히도 살고 때로는 예,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그 돈 아껴서 새끼들한테 뭐라도 주려고 했고 그런 인생을 다 살아오실 거라는 것을 저 역시도 인생을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보려고 합니다. 쑥스러우시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마이크도 없어서 힘듭니다. 자, 20대 인생을 출발해서 자 돌립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한 번 쉽니다. 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인생을 더 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다. 한 번 돌리자. 어떻게 하겠니? 태어난 새끼도 있고 아버지보다 먼저 갈 수 없다. 돌리자. 자! 10년 얼마요? 2년. 2년이요, 2년. 네. 여기에는요, 분명히 2년에 버는 분을 원어협회는요, 탄생시킬 거라는 것을 답을 내려놓고 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직급수당 포함해서요, 분명히 그 스타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그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그분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단 이 일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절대 노도도 맞을 일이 없습니다. 왜?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답을 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안 돌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21세기에는요, 많은 경제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21세기는 어떻게? 사고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직업관, 그리고 준비를 해라. 그게 21세기의 주역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제가 자식을 대를 위해서 네가 40년 플랜을 돌려가라는데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대학교를 복학한 군대를 갔다 온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 아이들은요, 졸업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기가 두렵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현재 125만 명의 독거노인이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에서 본 자료예요. 나 혼자 인생을 마감하는 인구가요, 현재 대한민국에 125만. 정부 차원에서는요, 이분들이 잠재적으로 자살하실 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하철별로 한 명씩 친구 맺어주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 잃어, 돈 없어, 친구 없어, 인적 네트워크 없어, 외로워. 어떻게 됩니까? 그만 살고 싶죠. 이 땅의 그 인구가요, 가금보다 125만.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결코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아이들은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아무리 40년을 돌려도 그들은 인생은 더 비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통계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대 아이들이요, 65대 70대가 되면 평균 1억을 빚진답니다. 이유는요,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죠. 이만큼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얘기는요, 버는 거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사회 비용이 자꾸 많이 들어가서 그들은 평균적으로 1억을 빚지고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차린 정부도 통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왜? 숫자가 좀 있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니까. 다물어가죠? 받아들여야죠. 사람이 곧 힘인데. 통계에 근거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사고의 전환,
사고의 전환 어렵게 생각하면 사고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집합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사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생필품의 약 40%가 유통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느껴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많은 업체들이 자사 비료 치약을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자, 원오에피라는 인자 시작한 회사도 여러분들 들은 것이 우리 회사의 치약하고 비누죠? 다른 거 쓸까요? 안 쓸까요? 비누 치약을? 안 쓰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유통은 잠식돼가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국민들 생활 속에서. 이래서 제가 단언합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세 가지. 바퀴벌레, 보험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모든 기업이고 개인이고 네트워크를 인적 네트워크가 됐든 무슨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으면 다 망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외롭게 안 살려고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카스토를 통해서 혹은 어떤 대외 활동을 해서 모임에 참가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개인이고 기업이고 네트를 형성하지 않는 기업 개인은요 다 망하고 죽는다는 게. 자, 사고의 전환 간단합니다. 옛날 생각만 갖고 있는 분들 다 리얼하게 깨드릴게요. 정육점에 갔습니다. 돼지고기를 팝니다. 근데 저는 옛날 생각에 뭐예요? 고기를 다루는 사람은 뭡니까? 백정이죠. 백정.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백정. 갑니다. 가가지고 백정 아저씨 돼지고기 방금만 쓰러져요. 그러면 저육점 사장님이 방금? 이 쓰긴 쓰는데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고기를 쓰려야 저런 목을 쓰려야 돼. 아닙니까? 예? 한번 여러분 가서 해보세요. 옛날 생각 가지고 저육점 가갖고 백정 아저씨 돼지고기 방금만 쓰러지세요. 그런 눈을 범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억지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학자들이 일본에 가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빨주노 쪽 파란 뭐 이렇게 물감 이렇게 들이고 머리는 막 이렇고 손톱에는 물감이 막 흑연색으로 칠해져 있고 저거 미친 모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것이 무슨 저 미친 것들. 그 미친 것들 했던 그것이요. 손톱에 물들이고 하던 것이 네일 아트라고 그래서 여성분들 요새 많이 하고 계시죠. 대학교에서 네일 아트 과가 생기고요. 여러분들은요. 그 미친 X라고 했던 그 생각하고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런 누를 범하는 거하고 똑같은 누를 범하는 겁니다. 유통에 그러면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는 못 믿고 엘빈 토플러 말은 믿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정보화 혁명을 얘기해냈던 그 엘빈 토플러가 자기 저서에 유통은요 새로운 똑똑하고 영리한 소비자들에 의해서 유통망이 많이 구축되고 그들에서 수많은 돈 벌고 이런 백만장들 새로운 유통 슈퍼가 탄생하고 마트가 새로 탄생할 때마다 새로운 유통 거부들이 탄생하듯이 대한민국 마트의 시초는 분당하고 일산의 킴스마트가 시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뭐를 알고 서로 얘기했으면 해요, 사실은. 막연하게, 너무 막연하게. 과거의 생각 그대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사고의 전환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직업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한 개의 직업만이 내 인생을 마지막을 해결해주지는 결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변호사가 임대료를 걱정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계십니까, 여러분들? 과거에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요. 열매의원이라는 상품과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 쳐보세요. 원장은요, 최규정이고요. 저 친구거든요. 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열매의원. 상품과. 홍보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친구가 몇 년 전에요
파산 일보 직전까지 가가지고 병원을 접고 낙향을 해서 각시하고 조그만 장사라도 해볼 것까지 떡볶이 장사라도 해볼 것까지 갔던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 살짝 일어났어요. 뭘로 일어났냐면 또 다른 친구가 프랜차이즈 저걸 접목시켰어요. 피부비만 클리닉. 일명 해피라인이라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그것도 제 친구니까. 인맥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서 인대를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걔는 의대를 나오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겠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은 급속히 변하고 한 개의 직업만으로는 결코 내 미래를 나타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시간의 복제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꾸 앞서가고 선정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워너 해피는 대표 상품이 현재 건강보조식품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보조식품 시장이요 2조 시장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약 30%에 해당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부분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게 9천억 시장이에요. 28%가 방문 판매업체를 통해서 나머지 약 35%에서 40% 정도가요 TV 홈쇼핑이나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데서 풀리고 있고요. 재밌는 건요 2조가 넘는 건강보조식품이 단순히 먹던 거에서 좀 잘 먹자 웰빙 좋은 거 먹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스마트 웰빙으로 하는 맞춤거리를 먹는 거기까지 계속적으로 매년 10%에서 15%씩 성장할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시작하는 건강보조식품의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을 할 거라는 거. 그것도 맥주에 해당하는 시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회사는 그래서 일단 건강보조식품의 테마를 일단 정했고요. 이 회사가 건강보조식품은 아까 얘기한 영상에서 보면 스피나만 취급하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네트를 형성하고 인적사원이 많아지고 하면은 수많은 다양한 제조사들 혹은 직영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합류하고 붙는 거죠. 거기에 스타트라인에 건강보조식품 스피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먹거리들이 있지만 그들을 다 모아라. 여기 제 친구입니다. 잘생겼죠? 네. 저기도 자기 친구라고 잘생겼다 얘기합니다.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이리 와 모여봐 직접 비교하자. 키는 몇이고 띵뛰기 해봐 몇 번째 뭐 다 조사하자. 뒤에 성목표도 조사하듯이 그랬을 때 내 친구가 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 제가요 정관장 제 아이 고3 때 진짜 여자들은 왜 그럽니까? 신랑은 안 줘도 새끼는 주더라고요. 나 그때 한번 인생이 이런 거구나. 고3 때 제 아이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으로 막 이게 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더라고요. 먹거리로. 거기에 저는 눈치 보면서 야 먹어 저거 먹으라고 거기에 이제 먹을 때 조각하거나 합시다. 그래서 하여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뒤에 성분표를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좋다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있으면 그 회사 사이트 들어가서 그 뒤에 성분표 뭐가 있는지 사실 별의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원해피의 스피나 성분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 말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막연한 친구라고 하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남은 내 인생을 해피하게 막아듣는 3대 요소라고 합니다. 자, 원어회피 비즈니스가요. 건강 플러스 돈 플러스 이렇게 전국 각지의 좋은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 친구를 형성하는 최고의 비즈니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 이 세 가지로 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일단 정리할까 합니다. 공감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 가슴속에 뭔가가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여기 나가셔다가 저기 같이 오신 분하고 1,000만 원 드시고 한번 얘기하시고 저를 또 찾아오십시오. 제가 밤새 나가는 통해서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소두에 내 어머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장기대에서 이름 외쳐놓으라고.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큰 비전이 보이지가 않는다면 저는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워너 해피가 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런데 성장했을 때를 놓고 안 된 얘기는 얘기할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을 때는요,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회의 스타트라는 나 거기에 초기 사장에 서 있었어. 나는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때 했더라면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가 왜 제가 우리 직원한테 녹화 바꾸십시오. 그리고 처음 아까 체험사를 하신 이분들을 촬영하십시오. 이것들이 비전인 거예요. 말 잘하는 강사 돈 주고 사와서 네트워크에 비전을 얘기하고 회사에 비전을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닌 실제 평범했던 그들이 주부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인생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 이게 사실 원어의 비전이고 여러분들의 비전이고 나의 비전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한 발 뛰어보느냐 안 뛰어보느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적 네트워크의 무서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들 명단 속에 있건 없건 분명히 나처럼 이 사업을 전국으로 한번 펼쳐볼래. 그런 사람을 분명히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서울대 안 들어가도 내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면 나는 서울대 들어간 자식이 엄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동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감이 조금 느낌이 오셨죠? 네.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PT 자료 되나요? 네. 그냥 내려두십시오. 어두우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리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만 살짝 터치하고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괜찮겠죠? 네. 자,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 번만 더 주시죠. 아니, 병입니까? 아, 병이군요. 네. 나보다 더합니다. 네. 자,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있어요. 손들어야 되는 거야? 누구 사람?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지금? 야, 나도 손 들었는데, 이 분위기죠? 이게 앞줄과 뒷줄의 차이점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요, 그 미국의 그 장님 있죠?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그분이 이제 장님인데, 나환자촌을 이제 방문했어요. 문득병 환자촌을. 기자들이 눈먼 당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헬렌 켈러 입에서 자기는 이 문득병 이런 분들보다 진짜 불행하고 자기보다 더 눈먼 사람, 자기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은요,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이라는 건 그렇죠.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도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얘기한 이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해야 된다고 제가 답을 내려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수많은 돈도 벌고 건강도 찾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있더라. 그것을요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답안지 같은 여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터치하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 어렵고 너나 하고 앞에서 음악 듣고 뛸 수 있는 너나 하고 나는 못해. 그러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남녀노소 나이를 먹었건 말을 잘하건 못하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될 수 있다. 뭘로 돼? 능력 공유, 매출 공유라고 하는 거. 나는 비록 지금 해외에서 새해를 맡고 있지만 수많은 삼성 직원들은 일을 해서 그 일한 것이 내 목도 되는 그 능력과 매출이 같이 공유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이 살짝 오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말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 잘하는 친구를 이 사업에 비즈니스에 동참시키면 되는 거고 내가 키가 좀 적어 190되는 분 이 사업에 동참시키면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다?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공식 같은 뭐가 있다? 답안지가 있더라. 이거. 답안지가 있더라. 우리가 답안지가 있으면 100점 맞습니까? 그렇죠. 100점 맞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1단계가 확고한 꿈을 정립하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꿈 성공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이상해지는데 최근에 공중에 최고는 성공이죠. 최근에 성공해본 거 뭐 있으십니까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뭐 쓰리고에도 성공해보고 다이어트도 성공해보고 그렇죠? 예.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예. 하여튼 쓰리고도 요즘도 하십니까? 예. 요즘은 쓰리고 끊으셨죠? 아 비즈니스 참석하시 예. 아 제이드 성공 이야 전보드리면 사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확고한 꿈을 정립하라. 이건요 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팀장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죠.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없으니까 사람은 그 참 인생이 쓸쓸하죠. 그래서 나그네가 길을 떠나는데 나그네가 어디로 갈지 향수기네 집으로 가는지 지금 향단에 집으로 거처가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나그네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오늘 걷는 나만은 정처없는 이 달길 지나온 자전마다 나그네가 왜 서럽습니까? 정처가 없어요. 가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온 결과치가 아까 얘기한 통계 속에서 나오고 40년 플랜을 그냥 성실히 돌려본들 이렇다. 다시 한번 딱 5초만 나그네 흐름을 한번 느껴볼까요? 5초만. 빨리 들으시죠. 오늘 걷는 나만은 정처없는 빨리 끊으라. 빨리 안 끊는다. 이 꿈이라는 것을 정립하자. 어떻게 정립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작년 이 비즈니스를 원해피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랬죠? 3개월. 저도 작년에 회장님, 대표이사, 총진만점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저도 새로운 꿈이라는 것을 정립을 했어요. 다시. 왜? 가슴이 벅차 올라왔어요. 저도 통계가 이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조를 형성하는 시장이 올 것이라고 외쳤는데, 어머, 공정거래 사이트 들어가고 그 매출을 했더니 2012년도 기준 롯데마트가 8조 하고요, 이마트가 12조 하고, 그리고 이 유통에 대해서 싹 조사를 해보니까 백화점, GS 쇼핑 이런 거 싹 조사해보니까 어머, 네트워크 마케팅 1조가 아니라 그 이상 2조 매출 3조를 넘어가는 시장으로 가슴이 벌렁벌렁 떴어요. 가슴이 정말. 그래, 지금이 다시 내가 가야 될 완벽한 타이밍이다. 어머, 놀랍다. 그러면서 저도 꿈 정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해에 내 아이들하고 제대한 내 아이하고 다시 한번 저 역시도 사명서를 작성하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적기 시작했죠. 이건요, 미국의 성공 철학의 대가 나폴레옹 힐이 수많은 성공자들의 삶을 조사하니까 그들한테는 첫 번째 불타오르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루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잘 살고 싶고 못 살면 할 수 없고, 맞죠? 돈 벌고 싶은데 못 벌면 말고, 그러니까 못 벌면 말고 못 살면 말고, 거의 대부분 98%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타오르는 간절한 소망을 정립한 그분들은요,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드림 컴투라는, 저도 드림북이라는 것을 만들고 사명서라는 것을 저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내 남은 인생 원웨이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도 이유를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뛰면서, 뛰는 가슴으로. 나에게는 명확한 꿈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산다. 플래너와 함께 항상 하루 전에 다음날을 계획하며 아침 저녁으로 목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활용한다. 나는 자연의 법칙을 믿으며 그들을 성공시키는 일, 그들은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야 저도 더 큰 성공을 이루니까. 살리는 일을 통해 더불어 성공했을 나의 모습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미리 축하한다. 나에게는 사랑하고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 나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의 부모님, 동생. 그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대로 인정해주고 행동한다. 나는 몸도 마음도 강한. 이렇게 해서 나는 자신감 있는 시대적 인간상을 견지한다. 예스맨, 진짜맨, 익사이트맨, 파스처맨, 액션맨. 밝고 자유스러운 미소로 인생을 살며 당당하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줄 안다. 나는 시간과 금전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상생의 비리를 접목시킨 큰 성공, 영원한 성공, 사업자님들과 함께 이룬 그런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 이러한 사명서를 작성한 혁이 너를 믿노라. 2013년 11월 4일 사인. 그러면서 내 다음 플랜을 저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에 단기 목표 1에서 2년. 성취 날짜. 중요한 건요,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소득의 목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저도요, 비청사함도 있습니다. 보증의 아픔이 아직도 있고요. 무너진 갯돈의 아픔이 아직도 있고요. 하여튼, 이 땅에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개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데도 여자들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들어 처먹질 않아요. 이거 대본에 없던 얘기인데 큰일 났습니다.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거, 내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로 고백할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3월 26일까지 3kg를 줄이려는 제 목표인데요. 사실 1.9kg로 줄였습니다. 밤에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정말.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날짜별로 해서 3kg 감량, 악기, 가족여행, 아버님 용돈, 우리 아버님 재혼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주는 그분의 뒷모습이 너무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그 사람과 사랑이 시작됩니다. 내 아버지의 뒷모습이 처진 어깨에서 딱 올라가. 역시 여자가 생기면 어깨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 용돈도 올려 더 드리고 싶고, 그걸 그래야 그 정신의학적 용어로 그 훅가시라는 게 있죠. 전문 용어로. 예. 훅가시가 더 들어가야 오래 살죠. 훅가시가 없어지는 순간 인간은 늙고 취해지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돈 버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훅가시를 위해서. 아들 멋있죠? 이런 꿈을요, 플랜에 다시 적을 수 있는 힘은요, 예,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과 미래, 그리고 원회피의 비전과 미래. 이 자리에 원회피의 CEO, 대표이사, 전무님, 이렇게 한 자리에 보이는 것도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자리가 저 개인적으로도 즐겁고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위력을 너무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제가 모 사장님한테 그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충 하는데요. 그렇게 대충 하시면요, 시간이 좀 지나시면 대충은 시간만큼 후회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네. 긴가민가 하긴 해야겠는데 이게 막상 하려다 보니까 안 먹어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죠. 야, 그런 거 왜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마치 내 생각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은요, 내가 변화되는 것을 두렵고 싫어합니다.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줘야 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변화를 얘기하고 21세기 사고 직업관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지가 평범한 인간을 거부하고 뭔가 돼보겠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저앉지 하죠. 아수 물귀신 같이 말은 멋있게 포장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합법의 단계를 넘어서서요, 여러분들 등록을 하고 매출을 치잖아요. 예?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기 조합하고 그냥 거의 세금이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4월, 5월, 6월에 이 회사가 매출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약 20%인가요? 전문이요? 20%를요, 이게 조합비로해서 이렇게 걷어놔요. 말하면 보관해놔. 어떻게 하려고요? 과거처럼 반품을 안 해준다든가, 수당이 잘 안 나든가, 회사가 없어진다든가, 사회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걸요, 이들이 보관하는 돈으로요, 100% 포장을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달에 매출이 일어나면 이달 거 빼가면 되는 겁니다. 이 회사는. 아시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세상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정확히 공제적으로 들어간 합법 업체에 해당하는 것만. 이해되시죠? 네. 아, 또 어디로 갔습니까, 말이? 그래서 이걸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3년에서 5년 플랜, 그리고 5년 후에, 10년 후에 마지막 나의 모습. 이런 플랜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그런데 여러분들 돌아서서 그런 플랜을 짤 만한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같이 짜보는 거예요. 내가 추가 소득의 목표, 상돈 50만원, 100만원이 먼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비리를 언제까지 한번 가보겠다.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연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정보 드리머가 돼서 원화이피 어떤 회사의 매출을 공유하는 내가 주주로의 자격을 한번 가져보자. 아마 여러분들 다음 달에 세미나에 혹시 오시면 다음 달에 1.5%를 공유하는 한 분이 아닌 두 분 정도가 여기서 꽃다발고 시상을 하는 모습을 또 보실 거예요. 그때까지도 긴가민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쟤는 나보다 며칠 좀 빨리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머뭇거리고 한 만큼 후회한다.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요 꿈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방법은 적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붙이고, 그리고 외쳐라. 이건요 성공학의 대가가 얘기한 인간이 성공을 가기 위한 불을 넣기 위한 13개 조건들에서 발췌된 내용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공통 분모입니다. 그러면 적었어요. 그리고 붙입니다. 내가 냉장고 세탁기를 바꾸고 싶어. 혹은 내가 차를 바꾸고 싶어. 혹은 내가 산이 좋아서 로키산맥을 내가 가보고 싶어. 내 엄마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엄마다. 난 누군가의 엄마다. 아, 다 가시들입니까? 집에 있는 새끼들은 내 새끼들이 아닙니까? 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나는 누군가의 엄마다. 아가씨세요? 아, 팔이. 아직 걔는 버린 자식입니다. 버린 자식. 이렇게 부모는 순간 버립니다, 자식을. 예. 단지 팔이 무겁다는 이유로 얘는 버림받습니다. 그런 아들, 엄마. 그림책을 갖고 옵니다. 에펠탑, 파리 개선문. 엄마, 얘가 뭐야? 코끼리. 근데 이제 어떤 엄마는 그러죠. 이거 코끼리야. 푸른 초원에 가면 있는데 그걸 데려다가 동물원에 있기도 한데 사실은 저 아프리카에 있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준 엄마가 있겠죠. 네. 이번하지 마. 사는 게 짜증 나야 안 나요? 신랑은 그냥 여기저기 그냥 힘은 떨어져가고 버는 돈은 저거 그냥 야 이 새끼야 네 애미한테 물어봐 이 새끼야. 그래서 세 번째 엄마. 가자 아들 보러. 어떻게 에펠탑을 이 그림으로 이만한 실감이 나겠습니까? 코끼리가 가자 보러. 다리 삐졌잖아. 가자 보러. 시간과 금전으로부터 해방을 맛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나도 평범한 인생에서 이 인생으로 가보자. 우리 한번 가보자. 뛰어로 시작했던 것이 제 마음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는 건 맙니다. 머릿속에 부정이 있고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세상에 제가 어른아이의 위험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면도를 가서 제트스키라는 걸 친구하고 한번 몇 년 전에 노는 적이 있는데 제가 제 딸하고 친구 딸 둘을 데리고 앞에서 이렇게 까불다가 뒤집어졌어요. 저 수영을 못합니다. 조끼를 입었지만 순간 결론을 냈어요. 제가 난 수영을 못해. 들어갔는데 내 딸, 내 친구 딸 둘 다 3명을 죽이는구나.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정신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우리 딸이 아빠 왜 그래? 괜찮아 조끼 있잖아. 안 가라져. 아빠의 카리스마는 그 한 방으로 완전히 그날 저녁에 내 집이가 다시 어머니 밥 먹는데 저는 밥도 먹고 딴 데가 있었어.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내 5학년짜리 우리 딸한테 그동안 얼마나 국가시 했겠습니까? 인생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나 결정의 순간에 5학년 내 딸이요 저를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뭡니까? 나는 어른 아이였다는 거죠. 체력도 안 되고 내 머릿속에는 부정만 있었고 뭐가 있었냐는 거죠. 결국 덜어낼 거 덜어내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깔끔하게. 결국 나 또한 어른아이가 계속 남을 것이냐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10만원 올려주는 것도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10만원 올려드리겠다! 적어보는 거죠. 적어보는 거. 그렇게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회 옆에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혹은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적어보고 붙이고 외쳐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제 어머니를 저는 오랜만에 우리 엄마를 장길래 여자를 불렀습니다. 물론 우리 시엄마도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거는 어떤 게 좋냐면요. 두 분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아프다고 병원 가자고 저를 귀찮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진심으로. 언젠가는 아버지 하도 목소리가 전화 목소리가 안 좋아서 갔더니 목이 완전 장시증 몇 년 전에 아프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 걱정 안 시키려고 좀 미안하셨던가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고 붙이고 외쳐라. 이것이 꿈을 정립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알자를 정확히 인지하라. 이해되시죠? 네. 저처럼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리고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내 시간이 몇 시까지죠? 40분이요. 8시 40분이죠? 네, 훌륭하십니다. 한 10분 빨리 끝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와 있고, 거기에 불행한 것은 먼저 앞서가서 장렬히 전사한. 그러니까 인생은 또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앞서가도.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종교가 새로 들어왔을 때 사람을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죽였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지금 교회 가고 성당 간다고 죽임을 당하나요? 하지만 그때 시대는 사람을 죽일 정도의 나쁜 짓이었습니다.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내가 원하지 않든 이미 이 땅에 상륙해서 많은 부분들이 퍼져가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고정관념만 바꿔서 배만 쓰면, 워런 버핏이 얘기했어요. 주식에 투자할 때 남들이 이미 관심 갖는 주식은요, 자기는 거듭떠 보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다 등록하고 다 열심히 이 네트를 형성하는 분들이 생기면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때는 비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회사는 커졌고 그 속에서 기득권 누리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 방법을 가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한 방법이 있더라. 그게 답안지가 뭐더라? 성공의 8단계. 그 중에 첫 번째가요, 꿈을 정립.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목소리가 더 크게 해야겠죠? 예, 꿈을 정립하라. 어떻게? 우리 김혜는 살살 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참 재밌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예요.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맨 뒷줄에 앉아있어. 불편하죠? 내 아이 앞줄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정작 뒷줄에 앉아있죠. 그러면서 너는 앞줄에 앉아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예, 앞줄에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변경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성공의 8단계다. 첫 번째가 꿈을 불타오르는데 소망을 적은 것에부터 하다부터 내가 저 같은 경우는 허리 32인치까지 줄여서, 그리고 제가 가을 되면은 서서히 식스팩을 도전해보려고. 왜냐면요, 허리살을 빼야 돼요. 분명한 것은요, 내년 봄에 처음 등록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드리머. 그 다음이요? 빅드리머라고 그랬죠? 자, 이 회사가요, 전보 드리머를 지금 한 명 탄생을 시켰죠? 네. 자, 그 다음에 슈퍼 드리머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든 믿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회사는요, 12월 말 마감을 기준으로 2월 31일 마감을 쳐가지고 전보 드림에서 슈퍼 드리머라는 분을 탄생시킬 겁니다. 그렇죠? 네. 자, 12월 30일 마감해서 이분은요, 마감 딱 짚고 어떻게 해요? 2월 1일 여행 가신답니다. 여행 가시면 돼요? 가죠, 예. 가야죠. 재밌는 건요,
내가 아프거나 내 여행을 떠나나 그 상관없이 내 고객들은 열심히 스피나도 먹고 매출을 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이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건 내가 여행을 가건 내 비즈니스, 내 가게문은 잘 돌아가고 있더라. 그것도 어떻게? 전국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레이트, 거대한 비즈니스를 느끼셔야 돼요. 정치하고요, 네트워크는요, 살아 움직입니다. 어디로 쓸지 모릅니다. 속초에서 부산, 부산에서 김해, 김해에서 다시 전주, 전주에서 다시 강릉, 어디로 쓸지 몰라요. 그죠? 이게 다 내 인적, 나 혼자만의 인맥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같이 인맥을 형성해 가다 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배수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처럼 비즈니스 해보십시오. 제가 단언합니다. 오늘 나를 포함해서 나부터 출발을 이렇게 해서 이 세미나에 예를 들어서 양쪽에 뭐 두 분이 왔다. 그러면 혹은 한 분이 왔다. 혹은 단 한 명이 오더라도 이분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음 달에 우리가 꼭 4명이 이 자리에 나부터 해서 내가 오겠다. 혹은 8명이 오겠다. 이 마음이 합심이 되잖아요. 다음 달에 이 팀이요. 다 2명씩만 해서 내가 16명만 만들어 보자. 이렇게 4월, 5월, 6월 이게 몇 달 지나면요. 여러분들은 전부 드리머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십시오. 안 되면 제가요. 전부 드리머에 해당하는 돈을 개인적으로 다 풀어드릴게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든 11월 30일 날 슈퍼 드리머를 탄생시켜서 여행을 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해외 가면은 거기가 좀 진짜 따뜻하죠. 그러면 불가피하게 수영장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몸 가지고는 좀 보여주기가 좀 서로 민망하죠. 네, 조금. 네. 그래서 조금 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 그 이유입니다. 지금 긴장하는 사장님들 몇 분 계시죠? 내 배를 어떡하냐. 그러면요, 수영장 안 가시고요, 다른 거 하시면 돼요. 그때 프로그램은요, 줄 서세요. 그래야 이게 따라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요. 네, 본사가 다 지원하고요. 골프 치기 싶은 분은요, 골프 프로그램에 참가하시고요. 네, 나는 쇼핑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비로 쇼핑만 하시고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아무런 규제도 없고, 다만 내가 먹고 싶으면은 아주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식당, 숙소 이런 데 그 본사가 다 프로 지원하고요.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은 또 해방을 받고, 그러고 돌아왔는데도 내 매출은 계속 일어나 있죠. 그래야 하는데요. 그래요. 예. 그리고 다음 달에 예, 또 준대요, 뭐를. 이것이 바로 시간의 국제 게임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오늘 하루에 뭐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게 살아 움직여서 뭐를 생산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한 달 20일 월급날 4일 남아서 4일만 쭉 들어오면 내가 다시 200만원, 250만원 받아. 이건요, 너무 그렇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오늘 내가 몇 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내 매상을 내가 30만원을 채우지 않으면 월세 주고 뭐 주고 이게 인생 짜증나.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그 일 하는데도 수백만원씩 간판 하나 가는데도 무슨 일 하려고 해도 100만원, 몇백만원씩 간판, 그냥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도 불구하고 몇백만원씩 간판 일단 달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게 보증금은 둘째 치고라도. 그렇게 공모함을 많은 사람들은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비즈니스 사업권이 들어가고 회원이 50만원 얘기해. 근데 그것도 건강에 대한 네가 먹는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다음에 할게 생각해볼게 하면요, 사랑하는 친구 같으면요 입을 훅 찢어야 되고요. 아, 그럼 가겠죠. 저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이요, 다음에 그러면요, 그 인생도 어차피 네 인생은 계속 다음에인 거예요. 한 번도 그 자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다음에죠. 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매출 공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너하고 상관없이
나는 JD 갈 거야. 그런데 이게 판매 방식이 너를 통해서만 매출이 한쪽은 일어나야 되니까 어차피 너는 매출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 너 돈 되는 거 보고 할게. 너 돈 되는 거 보고 할게 할 때 여기 있을 때는요, 내가 돈 되는 때까지의 과정에 대한 매출 공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 되는 데까지의 매출 공유에는 이 자리에 있으면 혜택을 똑같이 입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하는데 입 찍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찌지야. 이분도 거의 미쳐갔어요. 이러니까 저희 정보 드리면 가신 거예요. 이분이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참. 목소리 강남 아줌마거든요. 네. 나긋나긋. 근데 심정은 참 좋으신 분이죠. 울기도 몇 번 울었어요. 전무님하고 저하고 가만히 놔둡니까? 네. 머리 개조시켜드리려고. 지금 고맙게 얘기하실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살렸노라고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그러다가 12월 30일 날 마감 짓고 수당 얼마인가 확인하고 SD 수당 저기 그죠? 1.0%에 근데 매출이 얼마 들었더라? 아 그래라. 그리고 여행 떠날 때 그때 가서는 정말로 전문가하고 저하고는 양복 해주시기로 했죠. 네, 많은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복 한 벌이 전문님 얼마짜리 우리가 달라고 계시죠? 영수. 네, 한 200만 원 정도. 아직 그래드리죠. 이 자신감 어디서 뭐 박수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 이분이 여러분들보다 이 정보를 들은 지는 3개월 전밖에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꿔 말씀드릴게요. 저 뒤에 계신 사장님들을 위해서요. 자, 이분이 정보 드림에 갔어요. 갔는데 내가 여기 설령 여기 있더라도요, 이분이 이 두뇌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두뇌를 키운 내가 이분보다 다음 직급은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마케팅은. 이해되세요? 네. 저 같으면 이분이 정보래요. 예, S들은 저는 이분보다 더 빨리 갈 그런 꿈을 갖고 100% 이 순간에 내가 처음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정보 드리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 쉽게 가실지 커져요. 본인은 뭐 눈물 콧물 흘렸다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인생이 바뀌고요. 삶이 변한다는데 이게 무슨 힘든 일이 뭐 힘들었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인생이 바뀌는데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있으면 그거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 주식을 내가 1.5%를 매달 공유하겠다는데 매출에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것도 줄쳐서 하겠다고 하실 거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으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결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 얘기하고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참 중요한 대목이죠. 여러분 삼국지에 유비 아시죠? 네. 유비가 47살 때 천하제표의 꿈을 안고 명단 작성을 합니다. 성공을 해요. 천하제표의 꿈을 안고. 첫 번째 명단 작성을 누가 했어요? 유비가 관우하고 장비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 녀석이 하면 대박 칠래야. 그래가지고 걔를 찾아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네, 제갈공명을 찾아갑니다. 이 사업 제 말 해주면은 한쪽은 끝나. 맞아. 쟤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백리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은 이미 알고 있었죠. 나를 찾아올 거라는 거.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미 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핑계대고 항의를 시켜서 선생님이 지금 와병 중이시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래서 이미 퇴짜를 놓은 거죠. 나 그거 안 해. 다음에 해. 이렇게. 원어F 이사 하자면 보통 듣는 얘기가 그거죠. 야, 그때 방식이 동그라미냐? 야, 나 그거 잘 알아, 인마, 그거. 근데 나 안다고 얘기하는군요. 나 아는 거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로. 다단계를 안 돼요. 한번 얘기해볼래요? 그리고 제대로 안 해주면 한 번도 없어요. 히스토리조차 이해도 한 번도 제대로 검토해본 적조차 없지, 막연하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사람을 죽이듯이 단지 지금도 백작의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백리길을 다시 말이 백리죠. 그래서 삼고초려하고 삼고초려해서 결국은 한쪽 파트너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고기의 관계, 수어지교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도요. 처음 얘기해서 텔레비도 안 나왔는데 제가 TV에도 안 나온 사람인데 제 얘기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주고 저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순간 여기 온 거 같이 오자고 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래 이게 매출 공이라는데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이 마음 하나 갖고 가는 단 그 몇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순간 길을 쏘아드립니다.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결단을 해서 결단이라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결단이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인생을 달라보자는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원에피 비즈니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 이 풀에 가자라고 하는 아까 40년의 플레이를 돌렸지 않습니까? 여기라고 가자고 하는 이 플레이 속에서 보통의 결단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네.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치는요 과거의 생각하고 행동의 결과치입니다. 인정합니까? 네. 바꿔 말씀드리면 바뀌지 않으면 작년 봄이나 금년 봄이나 내년 봄이나 달라질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의 봄이 현재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다면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 TV 엄청 좋아합니다. 사람들도 그러신가요? TV 엄청 좋아합니다. TV를 끄고 인생을 켜라. TV를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는 집에서. 처음에는 죽겠더라고요. TV 안 보는 거. 와, TV 안. 김재현 사장님 바꾸십니까? 네. 저분도 다른 비즈니스 하시면서 돈을 좀 벌치죠. 얼마 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분도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저번에 친구가 1,000만원, 2,000만원 벌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아파버리니까 매출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건강하고 소중함을 알았고 영업으로 1,000, 2,000 벌던 분 저 실제 내려가서 같이 만났거든요. 그분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시간의 복제 게임을 해보시죠. 공감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하지 않으면 한번 아파보니까 매출은 없어. 수입 없어. 그래서 영업의 한계라는 것을 한번 느끼셨더라고요. 결단 부분에서 행동의 결단 그리고 이런 습관의 결단 이것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행동의 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생활 중에 저 같은 경우는 TV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잠을 좀 줄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 그러면서 내가 남은 시간 인생 플랜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전화기가 울리지 않으면 불안하죠. 거의 본능적으로 막 전화기 운다. 근데 저는요 휴대폰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것이 마지막 꿈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대출 문자 요금 냈다 안 냈다 적금이 뭐 들어왔다 보험이 결제됐다 그런 것을 늘 신경 쓰는 그런 문자를 안 받고도 내 인생은 아주 편안한 휴대폰을 떠나도 내 인생은 아주 유쾌한 그런 인생을 정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휴대폰 들고 막 확인하고 안절부절하는 분들 보면은 왜 그렇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실까?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은 사실 다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 행동의 결단, 습관의 결단,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원어피를 통해서, 혹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 결단, 그런 것을 해보는 거죠. 아셨죠? 네.
이 이벤트와 함께 저 마무리 질랍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자폐증이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밭을 이렇게 열면 아이들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는 이 갇힌 이 담에서 이렇게 아주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고구마 이렇게 하나 들고 나서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고구마 뺏겨 아이들한테 놀림당해 그 모습을 본 저희 우리 장길래 여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요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 얘기죠. 한 번은 고구마도 깎이고 맞고 들어오고 애들한테 떼서 옷 다 버리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때 장독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세상은 거기서 어머니가 제가 힘들어서 장독대 앉으니까 어머니가 나를 껴안고 막 여기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시면서 막 서럽게 우시더라고. 그래서 막대기를 하나 쥐어줬어요. 나가서 애들이 너를 또 괴롭히고 뺏으려고 하면 이 막대기로 때려주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막대기를 휘둘러보지 못하고 그거 뺏기고 되려 더 맞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한번 자신감을 얻으니까 나만 나가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어린 나이에요. 사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가자니 세상이 무섭고 애들이 무섭고 가자니 엄마를 모르고 이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러다가 마지막 날 엄마가 한번 다시 막대기를 쥐어주면서 저 뒤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내 엄마가 있어요. 가니까 무섭긴 해요. 저 녀석들이 날 또 괴롭힐 것 같고. 그래서 뒤에서 엄마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하여튼 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역시나 장난치려고 저를 괴롭히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중에 하나를 이 막대기로 제가 때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깨진 겁니다. 빵빵빵빵. 맞고 걔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폐라고 자신감을 얻으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들을 잘 지내다 못해 좀 정리를 하고 초등학교 입학하게 된 것이 제 인생 역사의 시작입니다. 한 2시간 가까이 여러분들을 제가 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 엄마가 나한테 준 막대기처럼 여러분들 남은 인생 플랜 속에서 원의 해피가 어머니가 주었던 막대기처럼 여러분들 앞에 스피너와 함께 서겠습니다. 세상을 함께하는 그 시간까지 원의 해피와 강희가 여러분들의 막대기가 돼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멋진 미션을 제시해주신 우리 광역 총괄 본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정말 너무나 열강을 해주셨고요. 우리는 2시간 동안 사실 들으면서 많이 좀 피곤하면서 그러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하지만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 주신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시간이 8시 43분입니다. 네, 지금